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법 두 번째 시간 용도구역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지구 구역, 도시관리계획 1번이 지역지구죠. 2번이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토에 걸쳐서 지역이 하나씩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 위에 추가로 건축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구나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 구역이 바로 용도구역이다.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제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 위에다가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안에 원래 건축 제한을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건축 제한을 추가해서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자, 지역 안에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과거 기출 문제는 구역은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자, 이러면 틀렸죠? 강화 또는 완화. 강화도 있고 완화도 있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용도구역은 크게 네 가지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개도, 수, 시구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관리계획 1번이 지역지구죠. 2번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2번 결정해서 지정한다. 근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해야 되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면 틀린다. 자,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어떤 구역이든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지 기본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 칠 때 되면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자, 근데 구역이 4개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만 계도 수시구역 4가지 모두 국계법의 구역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만 이 국계법에서 지정 절차와 행위제한을 다 정하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전부 지정 절차 행위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역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만 자, 열심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외곽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를 개발하지 말라면 개발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녹지가 되겠죠.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서 개발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녹지가 있으니까 자연환경이 보존됩니다. 자, 주민들이 조금만 나가면 자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군부대 주변에 녹지가 있죠. 개발 못하게 놨죠. 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가 무자생보, 자, 무자생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20회 때요. 보안상 개발 제한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다. 틀렸다. 무슨 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럼 군부대 주변에 녹지가 있는 거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또는 국장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하는 권한은 결정권자가 누구죠? 국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구역들은 시도의사, 국장 다양한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다. 왜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은 이거 지정 해제하는 권한을 시도의사한테 넘겨주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막 해제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만 행위제한을 국계법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3개 구역은 행위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계법 조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로 정한 것이 바로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특법은 과거에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였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법이 중개사 공법 공부할 때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간단해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는 건 어떡하죠? 끄고 마우스 누르고 X 누르고. 이걸 누르고요? 아니 저거 나온 거예요. 요 위에 거 누르고. 예. 자,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보신 적 있어요? 예, 여기 아마 금호산 여기 입구에 보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서울 관악산 입구에 가면요. 서울대 뒤에 관악산 있죠. 그죠? 그 입구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예. 그럼 도시 근처에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 예? 이거요? 여기? 그죠. 그냥 쓰지 말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불편해. 예, 적지 말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관리계획 2번이 구역이죠. 계도, 수시구역 할 때 도입니다.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의사입니다. 물론 시 할 때 시는 특광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다 들어갑니다. 국장이 결정한다면 틀리죠.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면 다 틀린다는 거. 그리고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바로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 나올 것 아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 결정권자가 누구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 위에 지정하는 거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시도의사 하면 틀린다. 그리고 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면 틀린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뭡니까?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는 수산업법 해서 틀린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수산업법은 수산업 하는 것에 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수산업법이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서 어떤 거 할 수 없다는 걸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한다. 자, 그럼 이 세 개 구역은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럼 국계법에서 중요한 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요거 하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우리나라 전국의 각 시군의 인구가 대부분 줄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 자, 우리 지방도시 같은 데면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포항 같은 데 인구 다 줄죠. 그죠? 근데 경기도 용인시, 자, 제가 한 2000년대, 그제 처음에 2000년대 들어갈 때 용인시 인구가 30만 약간 넘었어요. 30만. 근데 지금 인구가 100만 넘어요. 그죠? 그럼 불과 20년 사이에 인구가 30만에서 100만으로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이걸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방 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럼 수도권의 서울이나 인근 지역은 다 땅이 포화 상태니까. 그럼 그 주변에는 용인시. 자, 그럼 용인시에서 여기 이렇게 도심지가 있으면 그 외곽 지역에 어떤 제한이 없으면, 자, 도시계획 없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 여기저기 건축물 막 지어버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도시계획해서 도로 하나 내려 해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외곽 지역에 앞으로 시가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이란 건 당분간 시가화를 당분간 시가화 못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시가화가 뭐죠? 건축물이 막 들어서서 시가지 모습을 띠게 되는 거, 그걸 시가화라 그래요. 그 시가화를 당분간은 보류하겠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자. 자, 그리고 나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걸 함께 정해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X.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결정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시가화 유보 기간을 10년 이렇게 정하면 10년 동안은 시가화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보 기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뭐죠?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계획적 단계적 개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말을 못 외우니까 시계 이렇게 외우자. 아까 개발장구역 목적은 무자생보였죠. 시가화 조정구역 목적은 시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우리 개발장구역하고 시가화 조정구역하고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느 쪽이 더 희망이 있습니까? 시가화죠, 그죠? 개발장구역은 영 희망 없어요. 계속 개발 금지거든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동안만 개발 금지고 끝나고 나면 계획적, 본격적 개발이죠, 그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돈을 묻어둔다 하면은 시가화 조정구역 같으면 희망이 있죠. 자, 우리 왜 영종도 국제공항 있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 거기 공항에 가보면은 주변에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저기다 땅을 사두면은 나중에 돈 될 텐데, 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런 동네를 과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했던 겁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왜 이혜원 장관 후보자, 그죠? 영종도에 거기 땅 사놨다가 돈 엄청 벌었다 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미리 알거든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역시 도시관리계획 2번이죠. 2번이 개도시 구역이죠.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역시 광역계획으로 틀린다, 기본계획으로 틀린다, 뻔한 이런 문제, 그죠? 구역은 전부 다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거지,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근데 결정권자가 누구죠? 아까 개발야구역은 국장 그랬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였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국가계획하고 연계될 때는 국장입니다. 그럼 영종도 근처에 국제공항 주변에 하면 그거는 국가계획 관계될 거예요. 그럼 누구죠? 국장이 결정해요. 용인시 근처에 이렇게 하는 거는 국가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그거는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연계가 보이거든 국장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시도지사 이러시면 돼요. 자, 관리계획 결정해서 여기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지정할 때 시가화 유보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그러면 시가화 유보기간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면 맞죠? 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역 지정할 때 유보기간을 함께 정하니까 유보기간도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하면 맞아요. 그럼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정합니다. 그럼 최하 5년이고 최대 20년이죠, 그죠?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이다 하면 틀리죠.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시험 4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유보기간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맞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그럼 요 기간에 유보기간이 정해지면 그 유보기간 동안은 개발 금지입니다. 건축물 짓지 마라. 일제, 그죠? 그럼 자기 땅이라도 거기다가 주택 신축도 못해요. 그리고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자, 끝난 날 다음날부터는 옛날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끝난 날까지는 유보기간이고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 아니까 법에 정해진 행위자랑 관계없이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요. 이때 언제 실효되냐 이거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끝난 날 실효합니까? 아니다. 다음날이죠. 공법은 대부분 다음날입니다. 대부분 다음날인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닌 게.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효력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그거 하나만 날부터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날. 그래서 뒤에 가면 3년 다음날, 20년 다음날,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전부 다음날 나와요. 자, 근데 고시일 다음날 실효한다면 맞습니까? 만약에 끝난 날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고시일 다음날 해도 맞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끝난 날 다음날이지 고시일 다음날 하면 틀린다는 거.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자꾸 여기서 속여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그리고 다른 구역은 관계없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제한도 국계법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국계법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해놨다 겁니다. 그거 위반하면 지역지구 건축 제한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인데 구역은 3년 3천만 원입니다. 구역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은 개발 금지입니다. 일체 건축물 짓지 마라. 원칙은 개발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이러한 개발, 법에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사업하고 비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공적개발 행위,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으로 하는 거. 비도시계획사업은 일반인이 행위하는 거. 두 개로 나눠보자. 그럼 자세한 거는 좀 이따 하고, 도시계획사업은 국장이 인정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럼 비도시계획사업은요? 시장 군수 허가받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 많은 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도시계획사업은 국장이 인정하는 거. 비도시계획사업은 시장 군수 허가받은 거 할 수 있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거 딱 알아놓고. 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은 국장이 인정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원칙은 개발 못하는데 자, 그 주변 그 안에 군부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행 요청으로 국장이 인정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시험에는 주민 요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거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공부하던 사람들이 요청, 인정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는 걸 이용해서 일부러 속으라고 중행 요청 국장 인정 대신에 주민 요청 시도지사 인정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뭐 전혀 터무니없지만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일반인이 민간인이 말입니다. 공적 사업 말고 민간인이 시가와 조정구역에 원칙은 개발 금지죠. 건축물 짓지 말아죠. 근데 법에 다음의 행위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없는 건 아예 못합니다. 법에 정해놓은 거 외에는 아예 못하고 법에 있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간에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모든 개발 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 틀렸죠? 도시계획 사업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자, 도시계획 사업 아닌 것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대신 하기는 할 수 있는데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용인시의 외곽지역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개발 못하도록 해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있는데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건축물 이런 거는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거요? 농민모명 건축물, 축사나 창고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도 농민모명 건축물은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에 농민모명 건축물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하긴 할 수 있는데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하기는 할 수 있는데 허가 받아 할 수 있는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농임원 명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아니고 허가 대상이죠. 틀렸다. 자, 그 다음 관리용 건축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왜 농사짓는데 관리용 건축물 농막 같은 거 그죠? 33제곱미터 10평 이하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막 지을 때 평수 제한 있죠, 그죠? 그게 바로 33제곱미터 10평이잖아요. 이거 허가 받아 할 수 있어요. 요게 33m 때 3년 전에 33제곱미터 이하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주택 증축. 시가와 조정구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은 안 돼요. 새로 신축하는 건 안 되고 기존의 주택을 증축하는 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기존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 그럼 기존에 80이었으면 추가로 20까지만 되는 거죠. 그죠? 허가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에 주택 신축할 수 없다면 맞는 말이죠. 증축만 되니까 신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자, 마을 공동시설. 그래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할 수 있긴 있는데 허가 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시설, 공공시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틀렸다. 하긴 할 수 있는데 허가 받아야 돼요. 여기는 전부 허가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근데 문제지를 가만히 받아보고 공공시설이니까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시설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시설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허가 받아 할 수 있어요. 인목벌채 조림 용립. 자, 보세요. 우리 국토공간의 일반적인 지역지구 안에서는 나무 베고 심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구역은요? 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든 우리 저 어디에 가면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하여튼 공법의 구역에서는 나무 베고 심는 것을 허가받아요. 구역은 다른 곳보다 행위자한이 더 엄격하다. 그렇죠? 벌칙도요. 일반 지역 안에 건축 제한은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인데 구역은 전부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허가받아라. 그 정도. 사실은요,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자한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기본서에 이거 찾아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3페이지 넘어가요.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안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엑기스는 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책을 제가 책 가지고는 안 짚을게요. 그 책자 없어요? 요약집? 그럼 제가 요약집 하나씩, 그거 말고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죠? 오늘 가져왔어요. 그죠? 네,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예. 예. 전에 다른 학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예, 오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노트입니다. 노트, 그죠? 예. 예, 집에 남는 거라서 보고 가져왔습니다. 예, 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일반 학원보다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 가지고 하나하나 짓기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 책 가지고 하는 거는 보시고 싶으면, 천호동에서 찍는 거 인강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빠른 시간을 짧게, 요걸로, 그죠? 쭉 넘겨보세요. 순서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26년에는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어요. 공법은 바뀐 게 얼마 없어요. 바뀐 거 있을 때는 그거 제가 자료를 내드릴게요. 프린트로, 그죠? 예. 최근에 공법이 바뀐 게 얼마 없어요. 정비법에 조금 바뀐 게 있고, 주택법, 그거는 해당 단원에 가서 제가 프린트 내드릴게요. 몇 페이지죠?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쭉 넘겨보, 지역주고 다 넘겼어요.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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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요 구역이고, 기가가 주는 구역, 행위장, 그죠? 예. 그래서 뭐 전혀 제가 가다가 몇 자 적으라는 것만 몇 자 적고, 그대로, 그죠? 표시만 하시면 돼요. 예. 그 시가가 주는 구역 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겨봅시다. 뒷장 넘기시면. 이제 도시혁신구역 나오죠. 자, 이거거든요. 근데 도시혁신구역 이거는 작년에 새로 생긴 건데 아직까지 기출문제가 거의 없어요. 작년에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은 관리계획 6번이 뭐죠?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관리계획 7번이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관리계획 8번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자, 이 세 개를 우리가 도복입구역 해서 세 개. 자, 이게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강의 갈 때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뭐 뒤에 가서 보셔도 되고. 요 세 개 구역은 전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1번이 지역기구, 2번이 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인데 그건 도시관리계획 한다고. 이거 도복입구역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하지 말고 다음번에 천천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되고. 보죠. 자, 둘 이상 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자. 이것도 이건 첫 번째 텀에는 생략합니다. 다음에 천천히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해버리면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질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로 가보죠. 기반시설.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예, 6절. 예, 그리고 밑에 뭐 여백 같은 게 있으니까요. 적을 거 있으면 몇 자고 적으시고. 자, 그러면 관리계획 3번이 뭡니까? 기반시설, 설치정비계량. 관리계획 1번이 지역기구죠. 2번이 구역이죠. 3번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뭐예요? 각종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로, 공원, 학교, 철도 이런 거 있죠. 도서관 이런 거 공공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공공시설을 국계법에서는 기반시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자, 기반시설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수십 개 기반시설을 몇 개씩 그룹을 지어서 분류를 했어요. 그럼 여기 요거를 교통시설, 여기 있는 걸 공간시설, 여기 있는 걸 유통공급시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뭐는 무슨 시설이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웁니까? 자,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는 뭐다 생각하면 맞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어긋나는 거 있죠, 그죠? 그것만 몇 개 체크해서 연습해 두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틀리는 걸 제가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시험은 보세요. 자주 나오죠. 자, 일단 보세요. 도로는 교통시설이다. 대부분 맞추죠.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교통시설이다. 대부분 맞아요. 차량 검사, 면허시설도 교통시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 바로 옆에다 적어봐요. 폐차장. 자, 폐차장은 여기 있죠, 그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죠. 자, 그러면 그거는 폐차장은 좀 이따 다시 보고 앞으로 가서 여기다가 폐차장 X 해주세요. 폐차장 옆에 X.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라 하면 자, 폐차장은 자동차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죠? 더 이상 교통하고 관계없죠? 그리고 교통시설이 아니다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하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하면 틀리고 환경기초시설에 해야 맞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몇 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공간시설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전부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시설이다. 근데 광장은 교통시설이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 구미역, 그럼 서울역 앞에 광장, 서울역 광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역 광장 뒤에는 철도, 앞에는 도로. 그럼 광장은 교통시설이다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장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광장은 공간시설이지 교통시설 아니죠. 여기서 교통시설 쪽으로 해서 X. 공간시설이다. 자, 그 다음. 유통공급, 유통업무시설, 공동구. 자, 유통업무시설하고 시장은 유통인 거 맞죠? 그죠? 맞추는데, 공동구가 뭐예요? 도로 밑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각종 배관이 많이 묻혀 있죠? 그 배관을 통해서 전기, 수도, 가스 이쪽에서 저쪽으로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 맞다 이겁니다. 이 공동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공동구 자체를 하나의 단원으로 공부해요. 자, 방송통신시설은 뭘까요? 방송통신에서 요새 공공문화체육 쪽으로 화살표하고 X 이렇게 주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해서 X. 먼저 생각하면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면 방송은 문화하고 관계 있다. 그리고 문화방송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은 뭐죠? 유통공급이다. 전파유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다 전파유통이라서 전파유통이니까 유통공급이다. 공공문화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찍어드리는 거 몇 개만 연습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체육연구, 사회복지, 청소년 수련, 공공문화체육 대충 짐작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단위걸 전체를 외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특이하게 어긋나는 것만 몇 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제. 재해 방지죠. 자, 여기 방화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생략했지만 사실은 방화, 방풍, 그 다음 방조, 하여튼 방자가 들어간 건 전부 방제입니다. 방화, 방조는 저 바닷가 근처에 그 조소리 들어오는 거, 그죠? 방풍, 바람 막는 거, 이런 거 하여튼 방 들어가는 건 전부 방제입니다. 근데 앞에 세 개 보세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물이죠. 물하고 관계되는 거. 그러면 여기 낙동강, 저 낙동강이 뭘까요? 강물이 흘러간다고 저거 유통공급 아니죠? 하천 밑에다가 유통공급 X 해보세요. 하천 밑에다 유통공급 X. 유통공급이 아니고 뭐다? 방제입니다.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자, 그럼 공법 공부하고 지나가면서 국토공간에 다니면서 생각하면 전부 공법 대상이에요. 그죠? 저거는 방제다. 근데 똑같이 물인데 요 밑에 보세요. 환경기초에 가니까 하수도, 빗물저장, 수질오염 있죠. 요거 세 개는 공통점, 전부 다, 요것도 물이죠. 근데 이거는 깨끗한 물이고 이건 지저분한 물입니다. 환경기초는 지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줄을 딱 연결해봐요. 깨끗한 물은 방제고 지저분한 물은 환경기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위생은 죽음, 환경기초는 지저분,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깨끗한 물은 방제, 지저분한 물은 환경기초. 자, 그 다음 보건위생은 죽음하고 관계 있어요. 장사시설. 장사시설 어떤 거죠? 우리 왜 화장장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요즘은 화장장이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 죽음하고 관계 있는 건 뭐다? 보건위생입니다. 28회 때 장사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다. 공간시설이 아니고 보건위생입니다. 그럼 수목장 하는 자리 같으면 뭐가 돼요? 그거는 보건위생이지 공간시설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 환경기초에 지저분한 물은 환경기초고 폐차장, 폐기물 전부 지저분하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저 많은 걸 어떻게 외울까 싶었는데 그런 것만 딱 생각하고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 기반시설 가운데 다시 세분 가능한 게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저건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혹시 문제풀이 하다가 여기 관련된 거 나오면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럼 딱 보시면 돼요. 이런 표시 많이 된 거는 시험 많이 나온 거죠. 그 부분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어쩌다가 이런 거 한 개 나오는 거죠. 가볍게 쓱 지나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요. 별 몇 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별 몇 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죠? 몇 개 해수 표시를 다 해놨어요. 많이 표시된 건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자세히 보시고 이 표시가 없는 거는 그냥 쓱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교통광장은 밑에다가 교통시설 적어봐요. 교통광장은 교통시설 맞아요? X. 교통이 들어가도 교통시설 아닙니다. 뭐죠? 요건 밑으로 화살표 공간시설. 아까 광장은 교통시설 왜 했죠? 광장을 세분하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 세분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광장이지만 교통광장 해도 교통시설이 아니고 뭐다? 공간시설입니다. 광장은 교통시설이거든, 공간시설이거든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두고 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기반시설이. 자, 우리 기반시설 가운데는 조금 그리면 좋겠는데. 이거죠. 예. 앞으로. 출판하면 두드리고. 예, 여기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요걸 누르고 자, 이만큼이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종류가 많죠. 근데 기반시설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규모 크죠?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3번. 관리계획 3번이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죠.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근데 주민센터, 동사무소 조그마한 거 짓는다. 이건 규모가 작죠? 이거는 관리계획 없이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계획 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주민센터처럼 규모 작은 거는 관리계획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이죠. 그죠? 자, 모든 공공시설은 다 기반시설이고 그 중에 중요해서 관리계획 결정해서 한 것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일부죠. 부분집합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원칙은 뭐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상이든 공중이든 지하이든 하여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한다. 관리계획 3번인 거죠. 그럼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하면 그게 뭐가 된다? 도시계획 시설이 돼요. 그럼 도시계획 시설의 정의가 뭐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자,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이 기반시설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게 도시계획시설인 겁니다. 자, 이게 21회 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아세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맞습니까? 아니다, 이거 틀렸다, 겁니다. 그럼 밑에 한번 적어봐요. 밑에다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X, 이렇게 적어드려. 요 밑에다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면 X.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에 일부인 거죠.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부가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시험지 받아놓고 막 헷갈린다, 겁니다. 자, 이래요. 사탕은 과자 중 일부 하면 맞죠? 근데 과자는 사탕 중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탕 중 일부가 과자가 아니죠. 과자 중 일부가 사탕이죠. 논리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어느 게 부분집합이냐? 전체 집합이 기반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이 부분집합이죠.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하면 맞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면 말이 안 되죠. 응? 어느 게 더 넓은 범위냐 이겁니다. 기반시설이 더 넓잖아요, 그죠? 그걸 시험에 내니까 시험지 받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나중에 강의에도 처음에 들으면 사람들 막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범위가 더 넓다. 그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해야 맞는 거지. 그죠? 반대로 하면 틀린다. 그걸 이제 한번 생각 곰곰이 해보라는 거죠.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기반시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이 3번이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에 설치든 정비든 계량이든. 그럼 구미시에서 도로 하나 내려면 도시관리계획 3번 결정해가지고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도시계획시설 되는 거죠. 근데 구미시에서 경로당 하나 조그만한 거 짓는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관리계획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럼 전부 다 기반시설이지만 그 중에 관리계획으로 한 것만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런 거는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꼭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우리 앞에서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시설의 기준은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장이 아니고 국토부령. 국토부령하고 국장하고 어느 게 더 상위 규범입니까? 국토부령은 법령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위 규범이에요. 자, 전국 생각해봐요. 전국의 각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데 자기를 멋대로 설치해서 각 시군마다 도로 규격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국토부령의 기준에 맞춰서 위반하라 이거죠. 자, 시설의 기준은 뭐로? 국토부령. 이 정도 해두시고.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아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요? 아니, 그건 맞지. 출판함 특징. 이 넘어가질 않네. 그거 나와 있죠. 잠깐만요.
됐죠? 되네. 됐어. 예. 자,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다음의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관리계획 결정 아니하고 설치한다가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답니다. 무슨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가 있다. 그럼 공공청사는 관리계획 결정 아니하고 설치한다가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공공청사 가운데 규모 크고 중요한 거는 관리계획 결정해서 하고 주민센터처럼 규모 작은 공공청사는 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이거요. 다음에 거는 규모 관계없이 무조건 관리계획 해서 해야 돼요. 어떤 거? 공동구, 철도, 광장,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는 무조건 관리계획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책에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반드시 관리계획에서 해야 돼요. 다만 광장을 아까 세 분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건축물 부설 광장이죠. 요거는 관리계획 없이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강남에 현대백화점이 있다. 그럼 현대백화점 앞에 건축물 부설 광장 그런 거는 관리계획 없이 해도 돼요. 나머지는 전부 관리계획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나머지 이런 것들 이거는 규모에 따라 관리계획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죠? 자주 나오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자, 서문시장처럼 규모 큰 거는 관리계획 했어야 되고 조그마한 동네 골목시장 관리계획 없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아까 공원은 반드시 관리계획 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공원 안에 기반시설. 그래서 대구에 망우공원인데 망우공원 중간에다가 공원 안에다 도로를 하나 설치한다. 그런 거는 관리계획 없이 해도 된다 이겁니다. 종합의료시설 큰 병원 같은 거는 관리계획, 조그마한 병원은 관리계획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런 거는 반드시 관리계획. 그 나머지는 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다 외우지 말고, 꼭 관리계획 해서 하는 거, 요거 몇 개 받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 두고, 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 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다. 요게 2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400제곱미터 도축장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아요? 400제곱미터 500 미만이죠. 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죠? 요게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 시험 칠 때 당시에 이거 외우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번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봐두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미시 외곽지역에 도축장을 하는데 500 미만이면 관리계획 안 하고 해도 된다. 그럼 400은 500 미만이죠. 관리계획 안 하고 해도 된다. 만약 그러면 1000제곱미터면 반드시 관리계획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론 강의 들을 때 그걸 완전히 뻥을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대충 들어두고 문제풀이 하면서 하나씩 그죠? 몇 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개념만 잡아두시고 이제 문제풀이 해가면서 하나하나 그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몇 시까지죠? 아까 종을 친. 자, 광역시설. 그럼 기반시설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광역시설하고 공동구 두 개를 이제 봅니다. 우리 공법에 광역 그러면 뭐죠? 둘이상시군. 우리 지난 시간에 광역 도시계획 할 때 왜 둘이상시군을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그랬죠, 그죠? 광역은 둘 이상입니다. 우리 대구 광역시 95년도에 지방자치 시작할 때 광역시란 말이 생겼죠. 그전에만 해도 직할시였죠, 그죠? 그러면 광역시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지역하고 인접한 농촌지역의 군을 합친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하고 기장군, 부산직할시하고 기장군 합쳐서 부산광역시, 대구직할시하고 달성군 합쳐서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광역이란 말. 그럼 공법에도 광역하면 둘 이상시군.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시설. A시, B군인데 걸쳐서 도로를 설치한다. 그럼 광역시설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 시내 지하철 2호선, 서울 시내에서만 돌죠? 그거는 그냥 기반시설. 근데 1호선이 서울하고 수원하고 인천하고 걸친다. 둘 이상 시군에 걸치죠? 그럼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 말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분리상 시군에 걸치면요,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해관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또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있다. 그러면 인천 내에 국제공항이 있다고 그걸 인천 시민들만 이용합니까? 아니죠. 하나의 시군에 있지만 둘리상 시군이 이용하죠. 그럼 이것도 광역시설입니다. 그럼 광역시설은 둘리상 시군에 걸치는 것도 있고 공동 이용하는 것도 있다. 자, 광역시설 설치 관리 원칙이 뭘까요? 원칙은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 아까 왜 국토부령으로 정한 이것에 따릅니다. 둘리상 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도 하나의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규정에 그대로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8회 때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공동구 규정에 따른다. 이건 아니다. 광역시설이라고 다 공동구는 아니죠. 그냥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따른다 해야 되지 공동구 규정에 따른다. 아니다. 자, 지하철이 둘리상 시군에 걸친다고 그 지하철이 공동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뭐 다시 나올 일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규정 이것에 따르니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영천댐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서울로 가봅시다. 서울에 양평, 그죠? 양평에 가면은 서울에 상수원 소지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럼 하나의 시군 안에 있지만 그 물을 여러 시군이 공동 이용한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법에 있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니까 양평군에서는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수원지 만들어서 우리는 개발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겪는데 다른 시군은 물을 공짜로 이용하고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정하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물 공급 못하겠다 이래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때는 예외로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는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 그 관계 시장 군수가 서로 모여가지고, 자, 그만큼 제한을 겪으니까 우리가 반대급부로 이런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군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협약 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협약 체결이 안 되면 누가? 도지사가 설치한다. 경기도지사가 내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할게. 이렇게.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어떤 거죠? 철도, 공항, 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아예 지자체 안 맡기고 광역시설 설치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 법인은 공법인입니다. 이 법인 밑에다 적어봐요. 공항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가가 만든 이 공법인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역시설은 시험 나올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원칙은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따르는데 그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때는 협약체계 협의회 구성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설치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공동구라는 겁니다. 공동구는 시험에 나올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